하죠. 태훈님 거 저기 디포지트 주소 잘못 따졌어요. 그치? 단축 주소. 주소를 딸 때 이 공유 쪽 주소를 따지 마시고 항상 디포지트는 남한테 보여줄 때 쓰는 거는 파일 메뉴에 웹에 게시 거기에 있는 주소를 따져야 돼요. 게시 시작 누른 다음에 나오는 주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SNS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이 좀 애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느꼈던 걸 그대로 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까 해서 오늘 시간을 좀 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꼭 가입을 해야 될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구글을 연동을 하기 때문에 Gmail을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을 먼저 설치를 하셔서 멀티 계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처음에는 좀 애로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크롬 자체에 대한 인식을 잘 이해도 못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헤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크롬하고 멀티 계정이라는 걸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나우 자체,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링크 나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1초원이라는 그 친구 맺기를 많이 해두시는 게 자기 사업성, 특히 자기 사업 아이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하고 1초원 쪽에 이제 많이 연관을 했게 되면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좀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개설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도 운영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한번 가입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공개적으로 뭐 모임을 주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트위터로 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트위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는 뭐 다음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있지만 연동되는 부분에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하는 부분을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일원화시켜가지고 일을 갖다 추진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도 요거 말고도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오늘도 제가 또 지금 트위터는 핸드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트위터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지금 또 트위터에 가입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패스워드가 또 맞지를 않아요. 제가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조그마한 노트나 자기가 갖고 다니는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노트 쪽에 그 필기도구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질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기재를 해놔야지. 저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비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입돼야 되는 아이디 가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그 순간순간 내가 뭐 급한 상황이니까 가입을 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금방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노트에다가 항상 필기를 해가지고 잊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밀번호 관리하는 방법에 저도 지금 요거를 쓰고 있는데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밀번호를 갖다 하게 되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툴에 맞춰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뭐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패스워드를 그냥 보지 않고 이제 읽어드립니다. 아이디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거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조금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해서 잠깐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아이디가 아니고 비밀번호.
나만의 짧은 단어, 내 코드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승관인데 항상 쓰는 게 LSG라는 단어. 옛날에 LSK를 썼었는데 지금 LSG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LSG라는 짧은 단어가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코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씨다, 김씨다 하면 앞에는 K가 들어가고 L 들어가고 원하시는 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려는 사이트의 주소 일부를 연산으로 설정하여 기억한다. 이 부분이 항상 연산으로 설정하여 기억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NAVER 그러면 내가 첫 글자, 세 번째 글자를 따겠다 그랬으면 내가 LSG 그러면 첫 번째 N과 A, V 그럼 NV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으면 GOOGLE 들어가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같으면 GOO니까 GO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본인만 아는 숫자를 결정을 한다. 개수는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그 사이트에 대한 들어가는 주소 일부 연산하고 내가 좋아하는 숫자, 예를 들어 3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3 아니면 37 좋아한다 그러면 37 이거 항상 같이 따라간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련 번호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일련 번호 자체는 37을 적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7이 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나만의 알파벳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특수 문자 삽입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요 기호를 갖다 좀 집어넣어봤는데 이런 특수 문자를 집어넣는 게 저는 왜 그런가 그랬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패스워드를 잡을 때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해킹당하는 우려가 해커들이 볼 때 한 10분 정도면 다 해킹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수 기호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거는 해커들이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기호는 항상 끝에든 중간이든 특수 기호를 항상 한 자리만큼은 꼭 기호해서 또 입력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배열을 만들고 기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 짧은 내 코드, 내 이름에 대한 걸 집어넣든지 아니면 숫자를 먼저 배열해서 들어가든지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을 집어넣든지 그런 부분들 배열 같은 건 자기가 좋아하는 배열로 만들고 기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프로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각 사이트마다 프로필 작성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프로필 작성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장 비즈니스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이트가 페이스북, 링크나웃 쪽 이런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SNS에서는 진실성이 가장 기본이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진을 사각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멀리서 찍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캐릭터를 갖다 올려놓는다든지 동물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꽃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분들이 있는데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자기 얼굴이 옆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아니면은 다른 꽃 그림을 그린다든가 올려놓는다든가 캐릭터를 올려놓는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신임성, 믿음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게 되죠. 그래서 사진은 정면으로 잘 나온 사진, 증명사진 비슷한 느낌 그런 정도의 사진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나 내가 여태까지 왔던 이력서를 갖다가 이제 프로필을 작성해 놓은 상황이니까 이력을 갖다가 꼼꼼하게 잘 좀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각 사이트에서 또 충실하게 모든 항목을 기재를 해달라는 것들을 다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성실하게 기재를 다 했으면 복사하는 방법들을 다 아시잖아요. 마우스를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이력 프로필 작성할 때 붙여넣기를 해서 그 사이트에 맞게끔 또 보완해가지고 보완할 거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그랬을 때는 수상 경력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기재를 해서 자기 자신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주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C4 시트라는 게 처음에 이 C4 시트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너무나 이게 뭔 말인지 2달 동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 이제 C4 시트라는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12개에 대한 게, 이제 12개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영 지금 이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하는 동영상 12개를 갖다가 저희가 또 이제 같이 또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그룹에서 주최를 해야 돼서 주최를 하고 설명을 하고 동영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주최하는 거에 대한 12개를 갖다가 같이 올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PPT 자료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관하셔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블로그를 제일 잘해주신 분들에 대한 그 블로그를 12개, 각 PPT 설명드렸을 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설명할 때에 대한 12개를 선정하여 시트에 기재하는 부분이 C4 시트, 이게 총 48개입니다. 요거를 충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C4 시트가 완성이 됐다. 1차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SNS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1단계 졸업을 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PT를 만들 때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취미적인 거, 꼭 굳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PPT 만드는 거하고 내 손에 익어가지고 완활하게 움직이고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를 굳이 딱딱하게 뭐 비즈니스 쪽으로 맞출 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 사업적인 관계로 만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한쪽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취미 등등 여러 가지, 내가 뭐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운동에 대한 부분들 하나 잡아가지고 또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C4 시트 작성하면서 지원군을 12분을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저도 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먼저 하고 같이 동참해서 블로그 포스팅도 해드려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드리고 이벤트를 주최하게 되면 참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12명, 가장 기본적인 12명을 먼저 섭외를 해서 친분을 쌓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냥 기본적인 게 C4 시트에 대한 그냥 기본이 아닌가, 설명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시트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문서도구로 해서 PPT 작성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좀 그 기본적인 문서 도구를 사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좀 많이 먹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제가 이건 조금 이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MS 오피스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구글 문서도구에서는 100%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스프레드시트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PPT 작성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글 문서도구에서 뭐 원만하게 다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하고 문서를 공유하는 법을 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요거 세분화 시켜가지고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차후에 문서를 갖다가 이제 카피를 뜯은가 해가지고 해서 세밀하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연결법에 대한 숙지는, 이게 마스터 시트에 내 이름을 들어갔을 때 내 이름에서 이제 샘플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게, 내 이름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링크 나오라는 것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하이퍼링크, 요거 지금 저 자체는 요 부분을 갖다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꾸 쓰다 보니까 실수를 몇 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링크 나오에서 제 아이디를 생성하는 거에 대한 트러스트, 진실, 이런 부분, 아니면 내 이름을 갖다가 LSG를 넣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한 아이디도 또 기억도 해야 되고, 요걸 항상 내 이름을 갖다가 마스터 시트에서 내 이름을 누르게 되면 링크 나와한테 바로 접속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좀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법을 요거 좀 숙지를 하는 부분, 이건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게 좀 차분차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지원 선생님께서 그 핸드폰 앱 강의를 하실 때 체크리스트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그 앱에 대해서 설정되는 부분들이 보면 그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라이브 리스트 체크리스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깔아가지고 내가 필요로 한 체크리스트,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이게 빠지게 되면 약간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금방금방 손에 쥐게 되더라고요. 자다가도 저는 자다가도 한 3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기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서 PPT를 바로 만들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을 좀 붙이고 이쁘게 좀 보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OK 마인드 맵을 갖다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 살을 붙여가지고 아,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 부분이 또 보완되면 좋겠다. 또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 갖다가 OK 마인드 맵을 해서 OK 마인드 맵에서는 PPT 내보내게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이 되니까 그거 작성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은 톤 그냥 다 복사를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시켜놓게 되면 바로 내 블로그에 기입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차트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치면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도 본인의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애를 너무나 많이 먹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플에 대하든가 사이트에 대한 기억 자체 인식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을 좀 많이 났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지금 이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지금 방법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완할 예정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배움이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화를 가져가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되시고요. 경종님은 앞에서 하시는 부분 딱 하시면은 안에 발표 자료 만드는 방법은 다음 단계 딱 포인트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발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거 포인트 하나 이렇게 2개씩 집어주시면